지금 중요한 쟁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응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문제, 그리고 검찰 조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월 1일 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시장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미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게 직무정지된 사람이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직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직무정지된 중에 또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의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절차상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괘씸죄 추가하자 뭐 이렇게 제가 장난삼아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여전히 법률에 대한 또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 의식이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하겠다더라고요. 나는 보란 듯이 한 번 더 위반해 줄게, 뭐 이런 태도 같아요. 네.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매를 버는 것 같습니다. 매를 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는. 네. 그래서 분노 유발자. 그러니까 헌법 재판이든 네. 어떤 재판이든 우리는 네. 사실 재판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네. 그나마 네. 좋은 판결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심정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하는가. 네. 참 의아스럽고. 네. 어쨌든 저는 이 헌법재판의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또 안 나오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검의 경우에는 강제권이 있는지 대통령 네, 예. 어쨌든 권한은 정지 중이지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제 수사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꼭 구속해야 된다, 구속해서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아니, 말도 안 아직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국민들한테 몰매 맞을 겁니다.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도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네. 동등한 공화국의 일원이다. 그리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크기만큼 더 책임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네. 훨씬 더 도덕적이 되고 책임의 양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때 저지른 그 거대한 범죄를 사면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아니면 면탈할 기회를 준다? 저는 이거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그냥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고용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반드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청와대를 대통령직을 면해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수갑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라도 집에 못 가게. 어떤 강도 같은 중범죄자가 자기 집에 가도록 놔둡니까? 그 바로 수갑 채우는 거지. 대신에 퇴직하는 순간 청와대 안에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순찰차 딱 대고 있어. 그 수갑 딱 채워서 수건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구치소로 데려가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 앞에. 네, 그럼요. 그렇군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법을 배울 때 네.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 위에 법 아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평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참 이재명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다들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서 다음 선거만은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좀 바뀌어서 대통령이 출퇴근 집무실을 좀 시내에 옮겨가지고 얼마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이렇게 손녀 손잡고 재래시장도 가서 국밥도 먹고 좀 이럴 수 있는 그 임기 중에도 그렇거니와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대통령 우리 한번 좀 보고 싶지 않나요? 대통령이 저는 사실 이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냥 마지막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물러나서 이거 엄청난 성공 아닌가요? 네. 대통령의 말로가 꼭 우리가 이렇게 되는 수갑 차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유,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힘들고 너무 시장님은 슬플 것 수갑을 같아요.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박 시장님도 바로 수갑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시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좀 점잖으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법무장관 하시면 아주 딱이겠어요. 제가 법무장관. 아니 네. 그냥 원칙대로 네. 대한민국 정말 네. 부정 부패 세력은 완전히 네. 초상집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박 시장님의 섀도우 캐비넷에 이재명 시장님은 아니,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건 법무장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도록 박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망사. 예. 그럼 만약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섀도우 캐비넷에 박 시장님 어떤 역할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자꾸 편먹게 하지 마세요. 저번에 이런 거 했다가 예. 반문연대 했다고 아. 제가 전혀 그거 아닌데 네. 그거 아닌데 반문연대에서 뭐 편먹어가지고 뭐 예. 배제하자는 거냐 이렇게 예, 공격을 당하는 예. 바람에 제가 좀 타격이 컸거든요. 예. 뭐 제 뜻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니 저도 되게 곤란했어요. 제가 이재명 시장님은 모시면 전화하면 바로 나오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나오죠. 예, 무조건 나오시잖아요. 나오라 예. 무조건 나오죠. 근데 문재인 대표님 계속 안 나오시거든요. 이런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제가 진짜. 인터뷰 계속 요청하는데 계속 안 나오시는데 지지자분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모시는 줄 알아요. 근데 두 분 시장님은 저희가 나도 콜하면 웬만하면 나오긴 했잖아요. 콜하면 바로 시간은 나오세요. 그렇지만. 예. 아니 어제 콜하면 바로 나오세요. 저것도 예. JTBC? JTBC도 예. 원래 문재인 전 대표님을 아 그래요? 한 거예요. 거기하고 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안 나온다 그래버려. 나온댔다가 어. 취소했고 예. 문 대표님은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 제가 대신 그냥 갔다니까요. 닭 아니, 대신 근데 꽁이. 닭 대신 권, 꽁 꽁이. 대신 닭. 아니 닭 대신 꽁이 간 거지. 끝까지 본인의 아니, 근데 스트레스를 꽁이라고 그게 닭이 나는 아니다. 안 불러내 JTBC에서. JTBC에서 박 시장님은 안 저번에 부르셨어요? 뉴스룸에 불렀어. 불렀잖아요. 예? 안 부르셨어요? 뉴스. 저는 뉴스룸에는 안 예. 보여줬다니까. 뉴스룸하고는 또 잠깐만 설전이 그 좀 얘기는 다르지. JTBC 가서 아니, 근데 손석희 사장님 제가 그거보다 핸드폰 번호 조금 전에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 저는 우리가 반문 사실은 연대. 연대는 해야죠. 네. 다만 그것이 무슨 정파적 뭐 그런 연대라기보다 오늘 제가 아까 왜 민생 민주연대를 만들자 이런 또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철학과 이런 어떤 비전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뭐 차별하거나 누구를 의도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의 팀워크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거야. 네, 민생민주연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연대가 바로 이 연대인 것 같은데요. 지지율 얘기 잠깐 할게요. 맞아, 일단 연대 네. 얘기 또 이러다 하면 또 이상하게 제목 만들어가 기사 제목 쓰는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하고. 꼼꼼하셔요. 제가 한번 당했으니까 그러죠.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들은 모두가 소중한 자산들이고 또 팀 플레이를 해야 될 중요한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원들 상호 간의 연대나 교류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네. 저는 우리 지금 1등 하고 계시는 문재인 전 대표님하고도 좀 이런 자리 좀 마련해서 서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나누고 그걸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면 국민들도 네. 안심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저 둘이 셋이서 싸워가지고 혹 찢어져가지고 87년 사태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이런 우려가 걱정 많죠. 많이 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만나서 좀 논의해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네. 우리 같이 팀 플레이에서 누군가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거기도 전폭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최선 같이 한다고 이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량들이 커져서 합쳐서 전체가 커지면 우리 팀의 역량이 커지는 거니까 좀 그런 데 집중했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소수자들 연대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안 묶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일도 없고 네, 네. 후보 진영들 간에 네. 가능하면 여러 중첩적으로 네, 네. 관계 맺고 서로 네. 도움되게 하고 협력적 경쟁적 협력을 좀 해서 전체 판을 키우자. 파이를 키우자. 네. 예. 민주당은 한 팀이다. MVP는 같은 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뭉치고 하는 게 꼭 나쁠 거는 없죠. 네. 그냥 늘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이고 뭐 그 자체가 무슨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죠. 네. 차이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걸 자꾸 찾아서 전체적인 판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얘기 잠깐 할게요. 진짜 앞서 신경질 하신다고요? 지지율 얘기 하기 싫으세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뭘 못해.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박 시장님도 계신데. 네? 조심하는 걸. 박 시장님 그 진심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네거티브 공격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지율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3분의 1 정도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여기가 끝이다.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네거티브도 있겠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죠.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고 이 촛불 국면에서 예를 들면 뭐 반기문 쪽 지지자들 뭐 소위 이제 보수 지지자도 상당히 많이 이동했다가 네. 음에 이게 아닌가요? 이러면서 좀 되돌아가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상 진짜 사귀다가 뭐 좋다 그랬는데 결혼할 상태가 딱 되니까 네.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상태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미래 비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상태라 결국 정책 경쟁으로 결판이 나는 상태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내에 뭐 소위 이제 잠재적 후보자들 상호간에 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저는 우리 박 시장님 뭐 빨리 제자리 찾을 거라고 사실 믿거든요. 그렇군요. 좀 아니 그런 근데 기회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업자득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뭐 진짜 보수 논쟁을 갑자기 했다거나 뭐 미국에 먼저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뭐 약간의 오바가 있었죠. 저도 안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네. 수없이 많이 경고 받았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사심이 끼어드는 순간에 이게 페이스가 좀 흔들린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약간 그때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욕심이 났던 것 같고. 아 문재인은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진짜 보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공격에 의해서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네.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본질적 의미의 보수다 우리의 포지션 자체가 제가 무슨 뭐 새로운 질서 만들자는 거다 아니고 법 좀 지키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자. 법치주의 하자는 거였다. 법치주의 하자는 게 우리 핵심적인 네.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적인 의미의 보수고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저건 사회학이다. 사회학이다. 라고 하는 점도 제가 계속 강조한 거죠. 네. 저기는 진보 보수 논쟁에 끼어들 자격조차도 없는 자격 미달. 자격 미달.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아무것도 아니다. 수구다. 수구다. 수구 기득권 부패 세력이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한 거였죠. 네. 그리고 우리처럼 민주당 예를 들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도 저는 교과서적인 의미의 진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 보수 정도예요. 뭐 새로운 질서 만들자는 분이 잘 아니거든요. 박 시장님이요? 제가 보기에도. 박 시장님 진보 아니십니까? 뭐 근데 그건 아마 이제 지난번에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예. 뭐 예컨대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네. 뭐 그렇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런 것 거죠. 같은데 예. 한국 사회에서야 예. 진보 맞죠. 제가 뭐 종북 거두라고들 하잖아요. 예. 종북의 저도 거두. 마찬가지로 예. 한국 내 기준으로는 저도 진보가 맞는데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네. 그냥 뭐 제거돼야 될 사회학들이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진짜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진보로 분류되고 진짜 진보는 극자로 분류돼서 자리를 못 잡는 이런 한 그릇씩 왼쪽으로 이동된 상태인데 한국의 의미에서는 진보라고 하지만 이게 슬픈 네. 현실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걸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진보가 아니라 보수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좀 샀던 것 같고 네. 이제 뭐 누군가는 이제 그걸 좀 강조한 쪽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또 감수해야죠. 뭐. 결론은 지지율이 오를까요 앞으로? 정체입니까? 뭐 떨어질 거라고 하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오른다. 오르게 노력해야죠. 네.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뭘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전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국민들한테 확신시켜주면 예. 저는 당시 오를 거라고 보죠. 그렇군요. 이제는 누가 할 수 있느냐를 아마 국민들은 볼 거예요. 그 우리 이 시장님이 왜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보수 진보 얘기를. 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시대나 네.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뭐 지금까지 편가르기 그러니까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네.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네. 더 중요한 시대 이념이 네. 따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남마와 같이 얽혀 있는 또 국민의 정말 이 어려운 삶의 문제로 네. 정말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누가 정말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제공할까? 네.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그런 고민이 훨씬 네. 더 깊다. 이런 편가르기는 아마 좀 통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국민들이 지금 촛불 민심이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그동안 광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네. 그런 거 아닐까요? 하자 뭐 이렇게 제가 뭐 장난삼아 네. 이렇게 네. 문제 네. 제기했는데 네.
여전히 법률에 대한 또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 의식이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하겠다더라고요. 나는 보란 듯이 한 번 더 위반해 줄게 뭐 이런 태도 같아요. 네.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다. 뭐 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를 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는. 네. 그래서 분노 유발자. 그러니까 헌법 재판이든 예. 어떤 재판이든 우리는 예. 사실 재판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네. 그나마 예. 좋은 판결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심정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하는가. 네. 참 의아스럽고 네. 어쨌든 뭐 저는 이 헌법재판의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또 안 나오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검의 경우에는 뭐 강제권이 있는지 대통령 네, 예. 어쨌든 권한은 정지 중이지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강제 수사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꼭 구속해야 된다. 구속해서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아니 말도 안 아직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쟁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응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문제, 그리고 검찰 조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월 1일 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시장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뭐 이미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게 직무정지된 사람이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직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직무정지된 중에 또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의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절차상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괘씸죄 추가. 그 국민들한테 몰매 맞을 겁니다.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도 이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네. 동등한 공화국의 일원이다. 그리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크기만큼 더 책임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네. 훨씬 더 도덕적이 되고 책임의 양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때 저지른 그 거대한 범죄를 사면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아니면 면탈할 기회를 준다? 저는 이거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그냥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고용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반드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청와대를 대통령직을 면해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수갑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라도 집에 못 가게. 어떤 강도 같은 중범죄자가 자기 집에 가도록 놔둡니까? 그 바로 수갑 채우는 거지. 대신에 퇴직하는 순간 청와대 안에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 순찰차 딱 대고 있어. 네. 그 수갑 딱 채워서 수건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네. 구치소로 데려가는 걸 호선차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 앞에. 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법을 배울 때 네.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 위에 법 아래 네.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지금 중요한 쟁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응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문제, 그리고 검찰 조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월 1일 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시장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뭐 이미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게 직무정지된 사람이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직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직무정지된 중에 또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가의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절차상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괘씸죄 추가하자 뭐 이렇게 제가 뭐 장난삼아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여전히 법률에 대한 또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 의식이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하겠다더라고요.
나는 보란 듯이 한 번 더 위반해 줄게 뭐 이런 태도 같아요. 네.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다. 뭐 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매를 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는. 네. 그래서 분노 유발자. 그러니까 헌법 재판이든 예. 어떤 재판이든 우리는 예. 사실 재판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네. 그나마 네. 좋은 판결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심정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하는가. 네. 참 의아스럽고 네. 어쨌든 뭐 저는 이 헌법재판의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또 안 나오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검의 경우에는 뭐 강제권이 있는지 대통령 네, 예. 어쨌든 권한은 정지 중이지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강제 수사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꼭 구속해야 된다. 구속해서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아니 말도 안 아직도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그 국민들한테 몰매 맞을 겁니다.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도 이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네. 동등한 공화국의 일원이다. 그리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크기만큼 더 책임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네. 훨씬 더 도덕적이 되고 책임의 양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때 저지른 그 거대한 범죄를 사면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아니면 면탈할 기회를 준다? 저는 이거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그냥 공화국의 일원에 불과하다. 고용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반드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럼요. 남겨야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청와대를 대통령직을 면해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수갑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라도 집에 못 가게. 어떤 강도 같은 중범죄자가 자기 집에 가도록 놔둡니까? 그 바로 수갑 채우는 거지. 대신에 퇴직하는 순간 청와대 안에 좀 들어가는 거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 순찰 딱 대고 있어. 네. 그 수갑 딱 채워서 수건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네. 구치소로 데려가는 걸 호송차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 앞에. 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법을 배울 때 네.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 위에 법 아래 네.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평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참 이재명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다들 불행한 최후를 네. 맞게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서 다음 선거만은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좀 바뀌어서 네. 대통령이 출퇴근 집무실을 좀 시내에 옮겨가지고 네. 얼마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좀 이렇게 손녀 네. 손잡고 네. 뭐 재래시장도 가서 국밥도 먹고 좀 이럴 수 있는 네. 그 임기 중에도 그렇거니와 네.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대통령 우리 한번 좀 보고 싶지 않나요? 뭐 대통령이 저는 사실 뭐 이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네.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한데 네. 그냥 마지막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물러나서 이거 엄청난 성공 아닌가요? 네. 대통령의 말로가 꼭 우리가 이렇게 되면 수갑 차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유,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힘들고 너무 시장님은 슬플 것 수갑을 같아요.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박 시장님도 바로 수갑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시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좀 점잖으니까 뭐 그러니까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법무장관 하시면 아주 딱이겠어요. 제가 법무부 정말 장관. 아니 예. 그냥 원칙대로 예. 대한민국 정말 예. 부정 부패 세력은 완전히 예. 초상집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박 시장님의 섀도우 캐비넷에 이재명 시장님 아니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도록 박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망사. 예. 그 만약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섀도우 캐비넷에 박 시장님 어떤 역할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자꾸 편먹게 하지 마세요. 저번에 이런 거 했다가 예. 반문연대 했다고 아. 제가 전혀 그거 아닌데 네. 그거 아닌데
반문연대에서 뭐 편먹어가지고 뭐 예. 배제하자는 거냐 이렇게 예, 공격을 당하는 예. 바람에 제가 좀 타격이 컸거든요. 예. 뭐 제 뜻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니 저도 되게 곤란했어요. 그 제가 이재명 시장님은 모시면 전화하면 바로 나오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나오죠. 예, 무조건 나오시잖아요. 나오라 예. 무조건 나오죠. 근데 문재인 대표님 계속 안 나오시거든요. 이런 저희들이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예, 제가 진짜. 인터뷰 계속 요청하는데 계속 안 나오시는데 지지자분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모시는 줄 알아요. 근데 두 분 시장님은 저희가 나도 콜하면 웬만하면 나오긴 했잖아요. 콜하면 바로 시간은 나오세요. 그렇지만. 예. 아니 어제 콜하면 바로 그 나오세요. 저것도 예. JTBC? JTBC도 예. 원래 문재인 전 대표님을 아 그래요? 한 거예요. 거기하고 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안 나온다 그래버려. 나온댔다가 어. 취소했고 예. 문 대표님은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 제가 대신 그냥 갔다니까요. 닭 아니, 대신 근데 꽁이. 닭 대신 권, 꽁 꽁이. 대신 닭. 아니 닭 대신 꽁이 간 거지. 끝까지 본인의 아니, 근데 센스를 꽁이라고 그게 닭이 나는 아니다. 안 불러내 JTBC에서. 아 JTBC에서 박 아 시장님은 저번에 안 부르셨어요? 뉴스룸에 불렀어. 불렀잖아요. 예? 안 부르셨어요? 아 뉴스 저는 뉴스룸에는 안 예. 보여줬다니까. 뉴스룸하고는 또 잠깐만 선전이 그 좀 얘기는 다르지. JTBC 가서 아니, 근데 손석희 사장님 제가 아니, 그거보다 핸드폰 번호 조금 전에 알려드릴게요. 그 예. 말씀 저는 우리가 반문연대. 사실은 연대는 해야죠. 네. 다만 그것이 무슨 정파적 뭐 그런 연대라기보다 오늘 제가 아까 왜 민생